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어제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청문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2부와 3부에서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차례로 만나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새벽 1시에 청문회 끝났고 또 이렇게 몸소리게 출연해 주셨고 잠은 주무셨습니까?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오늘도 뭔가 길게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체력은 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어제 진행되던 청문회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진숙 내정자가 30년 동안 MBC에 몸담았던 분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성향의 정당에서 대구에서 출마 준비를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을 했던 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었잖아요. 상임위원. 한 35년 가까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공직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 외의 시기에 있었던 말과 글이 결국은 우리 사회 평균치에 안 맞는 극우적인 사고와 그 행동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결국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정치적으로도 편향됐고 사고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적임자가 아니다. 집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된다. 네. 어제 이제 또 항상 청문회 열리면 이제 그 자료 제출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네. 어제도 어김없이 이 문제가 좀 제거되면서 청문회 연장 필요성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뭐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요. 대전 MBC 사장 시절에 그 업무용 카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굉장히 불손한 게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은 10,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했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 검증도 중요한데 특히 자녀와 관련된 것을 개인 정보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상임위가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자료를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하루 더 연장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부를 오늘 결정하실 겁니까? 그리고 27일 날은 대전 MBC에 가서 현장 검증을 좀 할 생각입니다. 현장 검증은 주로 이제 법카 사용 문제 때문에. 사용 문제 그다음에 그게 차량 일지인데 사실은 대전 MBC 사장이면 주요 근무지가 대전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사흘 도리로 서울로 다녀갔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사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당일의 행적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가방위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이게 이제 법카 사용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떠올랐던 데에는 예를 들어서 뭐 KBS 이사나 MB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EBS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가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KBS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그 법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던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EBS 이사장에 대해서는 2,000원. 그다음에 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도 2,000원. 까지고 또 그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내쫓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쓴 공직에 그러니까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쓴 법카의 내역은 사실은 MBC 내규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방통위원장으로서도 문제지만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살펴보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네. 수령을 거부하고 사표로 응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자질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오게 한 그런 민주주의 역사에도 안 맞는 그런 발언과 글을 남겼는데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걸로 지금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 검증을 할 테지만 결국은 어제 하루로도 이미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안 된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함께 검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이나 노조관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1992년도에 이분이 노조 활동을 했고 그리고 편집국장 문제나 보도국장 문제나 그다음에 편파 보도 당시가 대선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둘러싸고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노조를 범죄화시키고 마녀 사냥하는데 제일 앞장섰고 그걸 통해서 아마 또 좋은 자리에 가는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저께 제3노조 관계되는 분도 나왔고 본부노조 관계되는 분도 나왔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톤으로 일관돼서 그것도 매우 위험한 사고다. 그러니까 아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사노위라든지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데도 파트너잖아요, 사실. 네. 민주노총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그러니까 견지가 돼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90%가 지금 MBC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그 제3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노조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을 지지하거나 호응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에 대해서도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고 뭐 손가락 운동을 했다 그랬나 연자제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손가락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가지고 비아냥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인을 예를 들어서 기자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런 행동을 주도한 그룹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적 감정도 좀 투영돼 있다고.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다. 예, 그리고 그, 사과나 반성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예. 근데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방통위 2인 체제 지금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불법이 아니라고 그 서면 답변에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5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방심위도 저희가 추천했지만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방통위 같은 경우도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지만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예. 독임제처럼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YTN 민영화 문제나 아니면은 텔레비전 수신료를 강행하는 문제나 그리고 박문진 이사 해임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소위 방송 장악을 위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인 구조에서 하려고 네. 저희 야당 몫의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계속 동호 반복으로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수출안 발의합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2인 구성에서 벌어진 심의 의결에 대해서 다 불법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대행에게 그 KBS 박문진 이사, 그다음에 EBS 이사에
대한 선임 관련된 절차,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는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 국회의장께서 야당과 여당의 공의 중재안을 냈는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걷어찬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 가방위 차원에서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자진 사퇴하고 후임을 바로 임명하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방심위가 7월 22일 날 임기가 종료된 유일임 위원장이 그 다음 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임기가 8월 5일까지 만료가 되는 위원들을 데리고 본인이 이제 셀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눈치 안 보고 국민의 그런 정서나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부위원장 같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상임 부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임명장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끝나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가정을 하죠. 네. 뭐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받자마자 바로 그 회의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2사 선임안을 바로 의결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체적인 관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21년도에 이사 선임 절차랑 동일하게 지금 진행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 계획안에 보면 필요시에 면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접할 필요시. 수 있다? 예, 그래서 필요시 면접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 없이 그냥 이사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불법한 절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그 의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진숙 이제 후보자 꼬리표 떼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소추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결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은 그대로 일단 집행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죠. 근데 어저께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내정자가 그 MBC 사장을 이제 임기가 보장됐는데 보장할 거냐는 질문에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원칙적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지만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 후임 사장을 이제 뽑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들이 무리한 또 이렇게 수순을 밟을 때 그 부분은 결국은 MBC에서 그러니까 담보해야 될 문제고 그 또한 이제 국민과 함께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유일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연임, 이건 원천 무효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위촉이라고 그러죠. 위촉을 했지만 사실은 5기 방송통신 심의위원 2명 가지고 5명이 이제 위원장을 선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임기는 8월 5일 날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고 6기의 상임위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국회 가방이 3명,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이렇게 9명이 있을 때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건데 임기가 다 만료되는 두 사람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셀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그 조치하실 계획이 있어요? 법적인 검토에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도 국회의장실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몫이 있고 저희 가방이 추천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알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이제 오늘 2일차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제는 주로 이제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그 MBC 대전 MBC 사장 시절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재철 사장, 안강한 사장 시절에 어떤 일이 주로 있었는지를 좀
자질 검증을 했다면 오늘은 그 뭐 하얀 코끼리 고문,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정책 질의, 그리고 어제 못다한 그리고 답변이 부족했던 5.18, 그다음 이태원, 네. 그 다음에 12.12, 5.16 등 이런 중요한 우리 역사적 고비에 있었던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고요. 특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쓴 법카 문제는 계속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안 되면 하루 더 연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